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기. 이 사람 이제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전직 보좌진의 직접 증언입니다. 보좌진 설명에 따르면 그는 평소 회의 자리와 의원실 안팎에서 김민석은 인기만 쫓는 정치인, 김병주는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욕하고 조언하면 배신자로 몰고 비판하면 언론 플레이라며 소리치고, 이게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내부를 향해 분노하던 그가 외부 즉 국민의힘과는 유난히 부드럽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폭정을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 내부에서 김병기만은 이상하게도 국힘과 같은 톤 같은 논리 같은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됩니다. 왜 MBC만 단독 보도를 냈는지, 왜 조중동은 침묵했는지, 왜 국힘이 김병기를 공격하지 않았는지,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병기는 평소 회의석상에서 김민석 총리와 김병주 의원을 향해 계엄 타령만 하는 정치권들, 쇼만 하는 사람들이라 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계엄과 내란을 실제로 덮으려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국힘입니다. 비판할 땐 진보를 때리고 웃을 땐 보수와 악수한다. 이게 김병기 정치의 본질인 것이죠. 이건 단순한 막말 논란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붕괴입니다. 한편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병기가 이번엔 국정감사 질의를 팔았다고 합니다. MBC의 단독 보도에 이어 이제 CBS 취재로 국감질의 대가성 후원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국정감사, 그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자기 선배의 업체를 위해 맞춤 질의를 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적절한 수준이 아닙니다. 뇌물의 변형 형태, 정치판의 은밀한 거래 그 자체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김병기는 스카이 72 사태를 언급하며 인천공항공사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김병기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스카이 72 골프장이 바트 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트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의 골프장 운영기간이, 계약기간이 20년이죠? 2020년 12월 31일부로 이미 종료되었죠?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통 운영기간이 끝나면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직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불법 점유하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를 하는 게 사실 이유는 간단할 것 같아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달리 말하면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불법 점유가 없었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새로 선정된 운영자로부터 2021년에만 563억 원의 사용료를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500억 이상의 수익이 매년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따지면 2021년, 22년만 따져도 무려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난 걸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네, 스카이 72가 점유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이 사실 인천공항공사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 아니겠어요. 당연히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500억 이상이나 되는 큰 돈을 개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고 빨리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에게 들어간 돈이 사실 풍부한 돈이 들어가죠. 이 돈을 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관들에게 소송의 대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해서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더라고요. 워낙 막대한 돈을 쓰면서 물량 공세를 피우니까 사실 공사 쪽에서 보면 대응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도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처럼 부당한 일에 공사는 물론이고 공사와 국토부가 대응이 다소 나이브하지 않았나, 표현이 그렇다면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서 유사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대문이 유명 상가인 유어스 상가라고 있습니다. 현재 DDP 패션몰인데요. 이 사례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기간이 끝나고도 불법 점유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100여 건이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어요. 원칙에 입각해서 가차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불법 점유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업무방해 혐의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스카이 72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패션업주의 단지였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공적 자산을 찾아왔어요. 이때 법원에서 한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됐다. 이러면서 엄벌을 했더라고요. 지금 스카이 72에 관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해당 업주를 업무방해죄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단정단수를 비롯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정의감 넘치는 질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몰아붙인 스카이 72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회사, 그게 바로 KMH 신라레죠. 즉, 김병기의 국정원 선배 어씨가 몸담고 있던 회사입니다. 국감장에서는 정의로운 질의, 무대 뒤에서는 선배님 이득 챙겨드리기, 이게 바로 김병기식 정의였던 것이죠. 국감 질의가 10월 그리고 후원금 입금은 12월 단 2달 만에 어씨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나눠서 총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후원 계좌를 문자로 보내라. 의원님께서 후원을 좀 하라고 하신다.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정확히는 대가성 후원금 수수입니다. 게다가 쪼개기 후원, 이건 그 자체로 불법 은폐 행위입니다. 김병기의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질의가 아니다. 어씨는 그냥 선배님이다. 올해도 후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가 이익을 보는 질의를 해놓고 그냥 선배니까 후원했다. 그건 뇌물의 정의를 모욕하는 변명입니다. 올해도 후원했다는 말은 오히려 후원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자백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받아왔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정치자금 후원이 아니라 14뇌물 구독 서비스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건 김병기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정원 네트워크 비리입니다. 김병기도 국정원 출신, 어씨도 국정원 출신, 국정원 동문들끼리 서로 정치와 사업을 연결해 보이지 않는 거래망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정보기관 네트워크가 정치자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정치권에선 가장 강력한 부패의 축입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김병기는 원내대표입니다. 서현교, 강선우, 장경태, 그 어떤 인물보다도 깨끗하게 쌓아온 의원들이 공작에 당했던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외쳤고 김병기는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보좌관, 비서진, 수행직원들, 그 누구보다 김병기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보좌진들은 김병기를 두 얼굴의 상사라고 표현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친근하고 부드럽지만 문 닫힌 회의실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인 태도 상처에 소금 뿌리시네 맞아요 됐어요. 그게 바로 김병기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언어가 인격을 잠식한 결과 그 오만이 지금의 폭로를 불러온 겁니다. 김병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여전히 나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들릴수록 국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의 억울함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면피의 언어로 들릴 뿐입니다. 정치인은 위기를 맞았을 때 사과를 통해 살아납니다. 그런데 김병기는 끝까지 부정과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정치 생명선의 끈을 스스로 자르는 칼날이 된 것이죠.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병기는 최근 회의 자리에서 이건 음모다,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다라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김병기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부 회의 모두 발언단 몇 마디로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과는 하되 책임은 피하겠다. 사퇴는 안 하되 여론을 흘려보내겠다. 그게 바로 김병기의 계산인 것이죠. 김병기가 말하는 사실관계 규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은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봤습니다. 그가 국정원 아들을 의원실에 연결해 첩보를 알아봤을 때, 그가 국감질회 후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때 이미 국민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이름을 달았을 뿐 민주당의 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한 정치학 교수의 충격적 분석. 김병기 논란은 민주당 권력 구조의 균열을 드러낸다. 이 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리와 갑질 의혹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한국 정치의 어두운 권력 네트워크와 리더십 붕괴를 드러냅니다. 저는 수십 년 정치학을 연구하며 권력 남용과 내부 갈등을 봐왔습니다. 이 사안을 보며 깊은 우려가 듭니다. 먼저 국감질의 대가성 후원금 의혹입니다. 2022년 스카이 72 사태에서 인천공항공사를 강하게 몰아붙인 질의가 국정원 선배의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후 2달 만에 500만 원 후원금 쪼개기, 후원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분명합니다. 이건 뇌물의 변형, 은밀한 거래입니다. 국정원 출신 네트워크가 정치와 사업을 연결한 구조적 부패입니다. 퇴직 정보기관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내부 폭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교대한 욕설도 나왔습니다. 비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원내대표의 모습입니까? 내부에선 고함과 욕설, 외부에선 국민의힘과 부드러운 협치, 이중성은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당내 개혁파를 공격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태도 보좌진 폭로가 사적 복수로 치부되지만 본질은 권력 남용입니다. 특혜 의혹도 쏟아집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공항의전, 병원 진료, 특혜 가족까지 동원된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김병기 해명은 선배일 뿐 모른다. 이게 공인의 책임감입니까? 전직 보좌진 단톡방 공개는 역풍만 불렀습니다. 폭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만 국민은 구조를 봅니다. 권력의 오만이 인격을 잠식한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고심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심각하다고 했죠. 당내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이 무너지면 정당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정치학적으로 클라이언텔리즘의 전형입니다. 특정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행사하죠. 국정원 출신의 장기적 유착. 이 구조가 지속되면 정책 왜곡됩니다. 국민은 소셜미디어로 모든 걸 봅니다.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민주당 내부자성이 필요합니다. 개혁 외치던 당이 기득권 지키기로 변질되면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 남용은 자멸입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진 정보기관 영향. 민주화 후에도 청산 안 됐죠.
이 논란은 그 증상입니다. 김병기 개인을 넘어 당 전체 문제입니다. 지도부가 방치하면 공범입니다. 특검 아닌 당내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이 필수입니다. 보좌진 폭로가 계속될 조짐입니다. 메가톤급 추가 의혹 가능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사과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기와 메신저 공격은 역효과입니다. 국민은 지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하던 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신뢰 상실입니다. 보수 진영도 이 기회에 공격하지만 본질은 여야 모두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정치학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지속됩니다. 이 사안은 교과서 사례가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권력의 어둠을 가르칠 때 이걸 예로 들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분열 아닌 포용과 투명성. 김병기 거취는 당이 결정할 몫입니다. 하지만 국민 판단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퇴 압박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분석으로 한국 정치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절실합니다. 권력 남용의 끝은 항상 추락입니다. 이 논란이 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자성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정보기관과 정치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헌법적 세속주의와 투명성.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김병기 사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죠. 조사로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정치자금 흐름 접촉 경로 특혜 실체 공개가 답입니다. 당내 회의에서 입장 밝힌다는데 기자회견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책임 피하기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도 시험대입니다. 측근관리 실패로 비칠 수 있죠. 당 전체 위기관리 능력이 드러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정치를 벌입니다. 중도층 이탈이 현실입니다. 보수 극단화처럼 진보도 위험합니다. 균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글의 폭로는 공익입니다. 개인 감정 섞였어도 본질은 비리 규탄 김병기 억울하다 반복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들립니다. 정치 생명 연장하려면 자료 공개입니다. 후원 내역 통화 기록 접촉 로그 모두 투명하게 내놔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사퇴가 답입니다. 공인은 검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 윤리특위 가동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 조사 시민단체 고발도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정치학 관점에서 이건 권력 엘리트 모델입니다. 소수 네트워크가 권력을 독점하죠. 다원주의가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한국 정치 성숙을 위해 이 논란이 교훈이 돼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수 과정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 글은 그 촉매제입니다. 모두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추가로 정치인의 덕목은 겸허입니다. 의혹 시 적극 해명과 반성. 음모 운운은 구시대적입니다. 국민을 우민으로 보는 오만입니다. 민주당 재건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원칙과 투명성 회복 김병기 논란은 경종입니다. 권력의 언어가 인격을 바꾼 사례 더 이상 반복 안 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지적이 맞습니다. 수사와 정리로 끝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사실로 김병기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료 공개하거나 책임지거나 국민은 회피를 죄로 봅니다. 이 분석이 생각을 자극하길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변곡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